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그날, 대학 여자 축구리그 결승전에서 나는 민지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발목을 노린 태클이 성공적으로 들어갔고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함께 내 가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죄책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지은이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 우리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민지는 연세대 소속, 그 팀의 에이스 미드필러. 우리는 지난 3년간 라이벌이었다. 매 경기마다 서로를 노려보고 공을 빼앗기 위해 몸을 부딪혔고 승패를 가르는 순간마다 적대감을 불태웠다. 그런데 왜 그날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까? 병원으로 실려가는 민지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후 우리 팀은 우승컵을 들었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다. 코치가 잘했다, 지은아. 그 태클이 승리를 가져왔어 라고 말할 때 나는 고개를 저을 뻔했다. 그날 밤 병원으로 찾아간 나는 복도에서 민지의 어머니를 마주쳤다. 너 때문에 우리 민지가, 그녀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민지는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발목 인대가 찢어졌어요. 재활에 최소 6개월 지라고 했다. 나는 사과하러 병실로 들어갔지만 민지는 나를 보자마자 나가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으며 오늘 경기 봤어?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칭찬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교사, 그들은 나를 완벽한 딸로 키웠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스포츠에서까지 탁월한 성과.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은 그들조차 모른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애들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사회가, 가족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민지와의 라이벌 관계는 그 감정을 숨기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를 다치게 한 후 후회가 이렇게 클까? 다음 날 팀 훈련에서 코치가 민지 팀이 항의했어. 내 태클이 고의였다고 라고 말했다.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정말 고의였을까? 승리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노렸을까? 그날 오후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진심이야. 답장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으로 와이 할 말 있어.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왜 그랬어? 나 싫어하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반대야. 그 말과 함께 내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난 너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민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이 느껴졌다. 우리는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다. 민지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숨겨왔다고.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만약 알면 나를 버릴 거야. 민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었다. 라이벌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 사랑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다. 재활 기간 동안 나는 매일 민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사과 명목으로, 나중에는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는 병원 정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축구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민지가 말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팀원들이 왜 자꾸 라이벌 팀 병문안가? 라고 물을 때마다 변명을 둘러댔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왔을 때
우리는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은 씨, 자주 오네. 나는 친구로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는 나중에 현마가 의심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병원 옥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의 떨림이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선택의 대가는 곧 다가올 터였다. 팀에서 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중이 안 됐다. 코치가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고 나는 잔이요 라고 거짓말했다. 민지의 재활이 길어지면서 그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축구 못하면 나 뭐해? 그녀의 절망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내 안의 갈등도 커졌다. 가족에게 솔직해질까? 아니, 그럴 수 없다. 아버지가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민지의 퇴원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서울의 카페나 공원에서.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폈다. 누가 볼까봐 민지가 속삭일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고 그녀의 고민을 듣는 게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위태로웠다. 어느 날 민지의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 그녀의 오빠를 마주쳤다. 그는 대학 선배이자 우리 리그의 팬이었다. 민지야, 이 친구는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민지는 축구 친구야 라고 대답했지만 오빠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날 밤 민지가 전화로 울었다. 오빠가 물어봤어. 왜 여자랑 그렇게 친하냐고. 나는 위로했지만 내 가슴도 무거웠다. 내 가족도 문제였다. 어머니가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그녀와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현실의 벽이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정상이 아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성 커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찾았지만 그조차 위험했다. 팀 훈련 중 동료 하나가 지은아, 너 민지랑 무슨 사이라서 그렇게 신경 쓰냐? 라고 물었다. 나는 그냥 미안해서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민지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달빛 아래. 그 순간은 달콤했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옳을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우리 감정이 진심이면 돼 라고 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다음 주 큰 사건이 터졌다. 민지의 오빠가 그녀의 휴대폰을 받고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그는 소리쳤고 민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녀가 내게 전화했다. 도와줘. 지은아, 나는 그녀를 데리러 갔고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볼 수 있었다. 민지는 울면서 가족이 날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지만 내 안의 공포가 커졌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은 못하겠지만 함께 살 수 있어 내가 제안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직장, 사회, 그녀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변화할 수 있어? 우리가 싸우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다음 날 민지의 부모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어머니가 이런 더러운 짓 그만둬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는 끌려가듯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아 절망했다. 팀에서 내 플레이는 엉망이 되었다. 코치가 집중해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친구 하나가 너 무슨 일 있지? 말해봐 라고 했지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사회의 압력이 나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례가 나오고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나? 민지와의 연락이 끊겼다. 그녀의 부모가 휴대폰을 뺏었다. 나는 그녀의 학교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재활 중인 그녀를 기다리며 서성였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친구를 만났다. 민지가 집에 갇혔어. 부모님이 상담소 보내려 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상담소.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곳. 한국에 그런 곳이 아직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민지를 구해야 한다. 밤에 그녀의 집 근처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다.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위험해. 하지만 나는 함께 도망치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왔다. 우리는 서울 외곽 모텔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 설득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시도해봐야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다음 날 내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야? 민지 부모님이 연락했어. 모든 게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전화에 나는 얼어붙었다.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민지에게 기다려라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이 붉었다. 민지 부모님이 말했어. 너희 둘이 그런 관계라고.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네, 좋아해요. 그 말과 함께 집안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면서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 나는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나를 방에 가뒀다. 생각해봐. 잘못된 선택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를 생각할수록 결의가 강해졌다. 민지는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탈출해 그녀에게 갔다. 부모님 반대야.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부산으로 익명의 삶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학교를 포기하고 축구를 포기해야 했다. 민지의 재활은 끝나지 않았고 내 커리어도 위태로웠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함께라면 치라고 답했다. 도망친 우리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렸다. 카페에서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족의 부재가 컸다. 민지가 밤에 올 때마다 나는 미안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니, 우리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주변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여자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을 놓았다. 어느 날 옛 팀 동료가 부산으로 왔다. 지은아, 왜 사라졌어? 코치가 찾고 있어.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지랑 함께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축하해. 하지만 조심해. 그녀는 우리를 응원했지만 그 뒤로 소문이 퍼졌다. 민지의 가족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빠가 부산까지 왔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민지야, 집으로 가자. 그는 설득하려 했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난 행복해. 오빠는 화를 내며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을 텐데 라고 소리쳤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깊이 숨었다.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정말 이게 옳은가? 가족을 버린 대가가 너무 컸다.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무시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꿈에 나왔어. 울고 계셨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상처는 쌓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배신이 다가왔다. 민지의 옛 친구가 우리를 찾아왔다. 도와줄게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민지의 부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경찰이 왔다. 가족 신고로 왔어요. 납치 의심, 우리는 충격받았다. 민지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끌려갔다. 나는 혼자 남아 절망했다. 친구의 배신이 뼈아팠다. 왜 그녀가 그랬을까? 사회의 압력 때문일까?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부산에 홀로 남았다. 연락이 끊겼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팀에 복귀하려 했지만 코치가 소문 들었어. 그런 애는 안 돼라고 말했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친구들도 멀어졌다. 사회의 정죄가 현실이 되었다. 밤마다 민지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이 사랑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마침내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그녀는 상담소를 다니고 있었다. 치료받아야 해라고. 나는 분노했다. 그건 치료가 아니야. 강제야.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답했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상담소 앞에서 기다렸다. 민지가 나오자 나는 도망치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번엔 진짜로 결국 그녀는 따라왔다. 하지만 이 선택은 더 큰 파국을 불렀다. 다시 도망친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민지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 라고 물었고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가족들이 우리를 추적했다. 어느 날 내 아버지가 제주까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생활 그만둬. 나는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대치했다. 결국 그는 돌아갔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의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전화로 돌아오면 모든 걸 잊을게라고 했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그러나 압력이 커지면서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가 가족이 그리워라고 할 때마다 나는 불안했다. 나도 그런데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다. 사회적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제주에서조차 동성 커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 직장에서 여자 둘이 왜 같이 사냐? 라는 질문이 나왔다. 우리는 룸메이트예요 라고 거짓말했지만 피곤했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소문을 올렸고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비정상들 사회오염 그런 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민지가 흔들렸다. 정말 이게 맞을까? 어쩌면 치료받아야 할지도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건 세뇌야.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큰 싸움. 너도 가족 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소리치자 그녀는 울었다. 아니, 두려워. 그날 밤 우리는 화해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다음 날 큰 배신이 일어났다. 민지가 몰래 부모와 연락했다. 미안해, 지은아. 돌아갈게. 그녀는 짐을 챙겼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사랑해.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어. 가족, 사회. 견딜 수 없어. 그녀의 선택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아 절망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배신이었다. 혼자 제주에 남은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친구, 가족.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하며 후회했다. 왜 그녀를 붙잡지 않았을까? 내 선택이 잘못됐나?
사회의 정죄가 나를 짓눌렀다. 상담소를 알아봤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정상이다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시간이 지나 민지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녀는 부모와 화해하고 상담을 받으며 정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남자친구 생겼어. 그 메시지에 나는 무너졌다. 배신의 아픔이 컸다. 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의 선택은 생존이었다. 가족과 사회의 압력 앞에서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팀에 복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지 문제야. 새 직장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가족과 재회했지만 어색했다. 어머니가 잊어버려라고 했지만 못했다. 민지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이 모든 게 사랑의 대가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카페에서 일하며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그녀를 봤고 깨어나 울었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너 동성애자였대 라고 물을 때마다 부정했다. 거짓말이 쌓여갔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과거는 잊어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 여전한 실망이 보였다. 어머니는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라고 했고 나는 거부했다. 엄마, 나 그대로 받아줘.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타부였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다. 어느 날 옛 팀 동료를 만났다. 그녀가 민지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젤러시가 치밀었다. 민지는 새 삶을 살고 있었다. 남자친구와 가족과. 그녀의 선택이 옳았나? 나는 혼자서 싸우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혐오 공격이 잦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잘못이 아니었다. 사회가 잘못된 거였다. 가족의 압력, 친구의 배신, 모든 게 그 증거였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썼다.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반응이 왔다. 공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 그녀는 네, 너는? 라고 답했다.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미안해, 지은아. 겁났어. 나는 이해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끝났다. 그녀는 선택했고 나는 받아들였다. 그 만남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이제 나는 활동가로 변했다. LGBT 권익 모임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서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한 날 나는 울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고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됐다. 민지의 선택은 나를 깨우쳤다. 사랑은 때론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싸워야 한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여정 끝에 나는 묻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등지는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